안녕하세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시민영상제작과정 기초 1 카메라로 세상을 말하다의 김정욱 감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상태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로 방송 30년 차 PD로서 또 촬영감독으로서 제작자로 있습니다. 오늘 기획에 대해서 첫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교육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의 목표는 본립도생입니다. 기본을 올바로 세우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프로그램 제작에 앞서서 누구나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마다 저희는 오늘부터 배우는 기획,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구성,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본립도생의 자세를 갖고 기초를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올바로 세움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먼저 사실 저희 계통에서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는 이유는요. 저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게 많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또 함께 하시면서 그런 점들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할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 기획에 대해서입니다. 자, 기획이란 다시 보겠습니다. 기획이란 한문을 잘 모르는데요. 사람 인자에 오를지 그림 화자에 칼도자를 쓰게 됩니다. 사람이 올바로 서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기획할 때 중요한 요소들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기획이란 첫 번째 주제의식을 갖고 적합한 소재를 찾는 경우와 또 흥미로운 소재가 발굴되면 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금 코로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제, 소재를 찾는 경우 이런 코로나19에 소재가 있다고 판단이 서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 이 주제의식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흥미로운 소재가 발굴되면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결정하는 것을 기획의 두 가지 용조 요소가 있습니다. 기획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동기입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될까요? 하는 동기죠.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될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유튜버 기획을 하시거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일종의 끌림 현상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연애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질 않고 그냥 끌림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 끌림은 계속 지속적인 끌림이 있게 되고요. 그 지속적인 끌림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지? 그러면 그 좋아했던 이유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기획이란 곧 동기인데요. 그런 동기는 뭐냐면요. 제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기획을 올바른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전달이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에 대한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수많은 컨텐츠들이 유튜버에 하루에도 60억 개 이상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인지 좋지 않은 프로그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기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기, 능력,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의 7단계를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기획의 첫 번째 단계 문제는요.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기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제가 있지만요. 기획은 자료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그 조사 분석이 얼마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기획의 성패가 좌지우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의적인 도전 과제를 만들어라 합니다. 기획의 7단계 중에 세 번째인데요.
내용과 포맷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을 했을 때 이 기획된 것이 정보 프로그램을 할 건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할 건지, 또 오락으로 할 건지, 유튜버로 할 건지, 내용과 포맷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3명 이상이 모여서 기획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기획의 아이디어 결합 평가입니다. 기획이 이루어지고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결합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기획의 여섯 번째는 실행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실행 계획은요, 제작 기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제작 기획서 안에는 제목, 기획 의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하라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내용 및 형식, 그 다음에 예산, 메이크 디퍼런스, 차별화 전략, 구성안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행 계획을 세우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의 일곱 번째 단계인 행하라입니다. 행하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일곱 번째 단계, 여섯 번째까지 단계까지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일곱 번째 행하라를 이루지 않으면 기획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결합 평가했을 때 그건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실행 계획을 세우고 행했을 때 기획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경험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에 임하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가 자료 조사 분석입니다. 자료 조사는 기획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 조사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싶은 아이디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서치하고 조사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사이트를 찾아보게 됩니다. 방송 전문 사이트라든지 웹 전문 사이트들, 그 다음에 개인 블로그,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의 자료 조사를 충분히 이루고 나서 저희가 소재를 발굴하게 됩니다. 소재 발굴에는 기획의 자료 조사처럼 뉴스를 통한 소재 발굴, 그 다음 개인 블로그와 전문 사이트를 통한 소재 발굴, 대형 서점을 통한 소재 발굴, 그 다음 논문 검색,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해서 논문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자와 사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 분석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연자와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뉴스에서 발굴한 소재라든지 개인 블로그라든지 전문 사이트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소재 발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답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 답사를 하고 전문가와 전문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델파의 기법을 통해서 소재 발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기획의 일곱 번째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창의적인 도전 과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마지막 행하라까지가 기획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조사는 포털 사이트나 방송 웹사이트, 전문 사이트,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소재 발굴 단계에서 위에 있듯이 뉴스를 통해서 마지막 델파이어 기법까지 소재 발굴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게 기획입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사용합니다. 작가와 그 다음에 기획자, 그 다음에 PD, 조연출 3명 이상이 모여서 저희 소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 안에서 미국의 광고회사에서 개발한 스캠퍼 기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법 중에 여러 기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조합, 응용, 변형, 제거, 그 중에 첫 번째 기법은 여러분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습니다. 슈퍼스타 K, 엠넷의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히트 쳤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저희가
대체학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MBC의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KBS의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인 것 같이 보이시지만 사실 스캠퍼 기법을 통해서 대체했던 프로그램들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합입니다.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능이죠. 일반적으로 예능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능과 다큐멘터리가 같이 포함된 조합입니다. 1박 2일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능으로 알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스캠퍼 기법을 통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응용입니다. 응용은 예전에 저희가 20년 전만 해도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옹기라는 우리나라 전통 그릇이 있죠. 그 그릇을 우리 시대의 명인이라든지 MBC의 그 다음에 한국의 미라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옹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명인이 나와서 재료를 찾고 재료를 통해서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제작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옹기를 맞추면서 프로그램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요즘의 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응용이란 기법을 통해서 고아텍스라고 숨쉬는 천, 패브릭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숨쉬는 천을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 옹기가 숨을 쉰다는 그런 기초 과정을 통해서 고어텍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옹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옹기의 한 조각을 띄어서 연구단지의 박사님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그 박사님들이 보시고 연구를 하시죠. 이 옹기가 왜 숨을 쉬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옹기가 숨을 섰기 때문에 숙성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옹기가 좋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형이라고 있습니다. 변형은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떨 때는 과도하게 나레이션이 많습니다. 사실 영상이라는 것은 나레이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상미나 또는 영상의 어떤 표현 도구를 갖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상이 가장 베스트 영상입니다. 근데 나레이션을 많이 포함시켜서 그 안에 부연 설명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모 방송사의 프라임 다큐에서 이런 변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변형은 뭐냐면 나레이션 없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식 채널 EBS의 지식 채널 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음악과 나레이션 없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변형시킨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제거가 있습니다. 제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나레이션의 변경이라든지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배치입니다. 재배치는 방송에서 편성이라고 합니다. 편성은 예를 들어서 인간극장이 예전에는 저녁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편성돼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편성됐었죠. 근데 이제 아침 시간대로 오고 8시대로 오면서 인간극장의 프로그램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내 프로그램이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에 대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법인 재배치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인스토밍, 스캠퍼 기법, 그 기법 중에서 조합, 응용, 변형, 제거, 재배치의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캠퍼 기법이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내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도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떻게 응용하느냐, 어떻게 변형시키고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나가수가 불후의 명곡처럼 발전할 수 있듯이 아이디어의 발굴 단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체계화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6하 원칙을 사용하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더 하나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먼저 누구는 이 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체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나갈 것인지, 아이디어를 체계하는 육하 원칙에서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왜입니다. 내가 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제작 동기, 의미, 그 다음에 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마찬가지로 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의 여부는 아이디어를 체계화시키고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입니다. 어떤 내용의 의미를 컨텐츠를 담을 것인지, 저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는 예능으로 할 건지 다큐멘터리로 할 건지 또는 그 외에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겟 오디언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식장에 갔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예식장 촬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식장 촬영을 정말 잘 찍는 촬영 감독이 너무너무 멋지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촬영은 잘 됐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타겟 오디언스가 정확히 맞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식장 촬영은 예식장에 오는 많은 하객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객들을 통해서 누가 왔고 어떤 사람이 왔으며 이런 전반적인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그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 오디언스가 아무리 잘 찍는다고 해도 그걸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서 체크해 봐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할 거냐. 육하 원칙의 마지막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림 그리듯이 너무 많은 광대한 비용을 가지고 기획을 했을 경우에 그만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좋은 기획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야 그게 과연 좋은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 전에 아이디어의 체계와 육하 원칙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육하 원칙 안에서 저희가 아이디어 발굴 단계도 있고요. 소재 발굴 단계 앞에 조사했던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요. 기획의 7단계 서두에서 보셔서 기획하시죠. 실행 계획을 세워라가 있습니다. 그 실행 계획 안에서 제작 기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바로 제작 기획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기획서 작성은 6번째, 기획의 6번째 단계인데요. 행하기 전에 저희가 어디 촬영을 하게 되면 구성안이라는 걸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스케줄을 가져가게 되죠. 그 스케줄 안에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음식 촬영을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촬영할 것이라는 기획 스케줄표가 나와 있습니다. 타임 테이블이죠. 근데 꼭 그 스케줄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그 스케줄 표를 보고 우리가 시간 계획을 짤 수도 있듯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획서 작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기획서 작성은 기획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객관성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함께 나눌 구성 요소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프로그램 명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명은 제가 그냥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섹시하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섹시하게 지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문화재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서 경복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프로그램의 제목이 경복궁을 찾아서 이렇게 처음에 타이틀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복궁 뒤편에 경천궁이란 궁이 있는데요. 여인들이 머물렀던 궁입니다. 경천궁에 대하여 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가하고 저하고 이게 너무 노멀하지 않느냐 프로그램 제목이.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프로그램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경천궁의 여인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벌써 프로그램 제목만 봐도 경천궁이 어떤 의미를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는 건지 알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램 제목에서 프로그램 전체를 파악하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제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목적이죠.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벌 것이다. 아니야.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의미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줄 거야. 아니야. 예능으로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요소를 찾아줄 거야.
기획 의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10년, 20년, 30년까지 하면서도 인간극장이란 프로그램도 20년이 넘어서 20주년을 했는데요. 20년이 넘었어도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다시 봅니다. 인간극장의 프로그램 기획 의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목적의 기획 의도는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타인의 삶을 통해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계속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기획 의도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 일시와 시간, 아까 인간극장 말씀으로 이야기 드렸죠. 아침 방송에 편성이 되느냐, 저녁 방송에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획 제작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 포맷입니다. 다큐멘터리 포맷이냐, 예능 포맷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구성 포인트. 구성 포인트 안에서는 프롤로그도 있을 거고 에필로그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메인 스트림, 서브 스트림, 서브 캐치, 그 다음 아이 캐치, 구성 포인트한테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포인트를 주요 내용으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디퍼런스입니다.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내 프로그램이 과연 다른 프로그램하고 똑같지 않아야 되고 그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제작서, 기획서 안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등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해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프로그램 기획서 안에 작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기획이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기획의 동기, 의미,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기획의 7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인 행하라, 그리고 행하기 전에 기획서 작성 요령까지 마지막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획의 이론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어렵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론은 저희가 노트를 통해서 또 기억하고 이뤄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이요. 일단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기획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 됩니다. 다큐멘터리는 또는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끌림 현상입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자기가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거나 끌림 현상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식으로 무장된 이론들은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이 과정을 모르더라도요. 내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남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내가 일단 먼저 끌림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섰는데 이 강의를 서게 된 이유, 내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이유, 그래서 그 부분이 조사 분석이 이론적으로 조사 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궁금해지고 그 궁금함을 통해서 계속 조사하다 보면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도 발견하게 돼서 기획은 곧 서두에 말씀드린 본립도생, 나를 올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프로그램에 끌림 현상이 있느냐, 과연 그 동기부여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조사 분석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획서 작성을 통해서 마지막 7번째 단계 행하라까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도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동기, 능력, 의미, 그 다음에 끌림 현상입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기획과 다음에 이어지는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